자, 안녕하십니까? 다대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역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수업 강의 영상을 뭐 30분, 40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한 5분 듣다 보면 잠들고 뭐 이럴 테니까. 조금 수업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또 동영상 찍으면서 꿀 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집중해서 좀 너무 빠르다 싶으면 멈췄다가 뭐 다시도 들어봤다가 하면 되니까, 그죠? 이게 동영상 강의니까 이렇게 좀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하고 수능시험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교과서 106, 107페이지에 단 한 장이죠, 한 장. 한 장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역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게 역함수와 관련되는 미분법이잖아요.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함수가 우리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2에서 함수할 때 합성함수, 역함수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지난주가 아니구나. 그죠? 지난번에 친 중간고사 시험 문제도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게 1학년 때 배운 걸 기억하겠어요. 그죠? 제가 역함수 미분이 들어가기 전에 역함수와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들, 즉 역함수 미분법에 사용되는 그런 성질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함수의 정의라든지 역함수가 뭐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정말 기본이니까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짚어보면, 그 첫 번째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라는 거죠. 아무 함수나 갖다 놓고 이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그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어떤 조건이죠?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함수의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거고, 두 번째가 1대1 함수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거죠. 1대1 대응.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그래서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이 함수가 1대1 대응. 참. 제가 그냥 강의 듣고 따로 노트에 필기하고 이러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따로 요약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만드신 요약 노트에다가 열심히 필기, 이런 데다가, 그죠? 필기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죠? 자, 1대1 대응인데, 미적분 1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어요.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그지? 이게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뭐랑 1대1 대응 조건이 뭐랑 조건이 똑같다고 했냐면 증가함수거나 또는 감소함수라는 말과 거의 일치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거의 그 함수가 증가함수거나 쭉 증가하는 증가함수거나 아니면 쭉 감소하는 감소함수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럼 도대체 이 함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어떻게 판단해? 진짜 그려볼 거야, 이거를. 미적분 1에서 했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어떤 함수가 어떤 정해진 구간에서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뭘 가지고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경우는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함수를 나눈 게 아니니까. 또는 감소함수는 그 구간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제 1번. 다음 함수가,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거든요. 역함수를 구할 수는 없지만 역함수가 존재함을 보여라. 결국 1대1 대응임을 보여라는 거죠.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증가함수면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자, 더함수로 계산해 봅시다. y'(x) 3x제곱 더하기 1.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곱이니까. 제곱이 항상 양수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 1까지 더해졌으니까 항상 양수죠. 어떤 함수의 더함수가 항상 양수다. 그 함수는 증가함수다. 알겠죠? 이렇게 더함수를 이용해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임을 보임으로 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1대1 대응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역함수 성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어떤 함수의 fx가 a, b를 지난다 라고 하면 그 함수의 역함수는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예요? 역함수는 b, a를 지난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 중요하냐면 역함수를 구할 수 없을 때, 그죠?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데 역함수의 2일 때 함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fx에 대한 정보로 변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역함수 미분할 때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쓰이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런 함수 fx가 있어요. 방금 앞에서 봤던 함수죠. 이게 1대1 대응이라서 증가함수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예요. 이때 이 fx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그 역함수의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을 구하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자고? a라 두는 거죠. 반드시 하나는 있겠죠. 하나만 있겠죠. 1대1 대응이니까 이 함수값이 되는 게 반드시 하나만 딱 있어요. 이게 뭐랑 필요 충분 조건이다? 역함수가 1을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말은 fx는 a랑 마이너스 1이랑 대응된다는 거니까 자 fx에 x 대신에 a를 집어넣어요. 따라서 fa가 얼마냐면 얼마? 여기 a 넣으면 되니까 자 a 마이너스 3 이게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이 되는 a를 찾으면 돼. 이 방정식을 풀면 돼. 3차 방정식 이거 조립제법에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3차 방정식이 물론 흔히 3개까지 존재할 수 있지만 방금 쌤이 말씀드린 게 이게 1대1 대응이니까 하나씩 밖에 대응이 안 돼요. 즉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A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를 조립제법을 써서 찾게 절대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이 문제를 내출제하는 의도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조립제법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니까 절대. 그래서 그냥 눈으로 거의 보여요. A에 뭘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지 얼마? A가 얼마면 돼? 1이면 되죠? 1이면 1 더하기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우에 바로 쉽게 찾을 수 있게 문제를 만들어서 낸다는 거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조립제법 다시 봐야 되냐?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수식 중요한 거고 이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물론 중요한 거니까 제가 그죠? 동영상까지 찍어서 수업을 설명하는 거겠죠. 역함수 미분법과 관련해서 또 쓰이는 반드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함수의 그래프 성질. 자, fx 역함수가 존재하는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어떻게?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인데 이딴 식으로 그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면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앞에서 말했지만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인데 실질적으로 수능이나 기출문제를 보면 1대1 대응 함수를 감소함수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증가함수로 시험에 나온다. 역함수 또는 역함수 미분법과 관련되는 문제는 거의 증가함수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 그냥 그려봅시다. 이게 fx다. 증가함수니까 fx다. 이 fx의 역함수는 어떤 그래프 특징을 가지냐면 y 꼴 x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y 꼴 x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다. 그래서 fx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y는 f의 인버스 x. 중요합니다. fx랑 역함수는 서로 y 꼴 x에 대해서 어떤 관계? 대칭인 관계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역함수의 성질에 대한 공부를 마쳤고 지금부터는 이제 역함수 미분법을 배워볼 텐데 역함수 미분법 1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역함수 미분법 2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심화해서 수업 시간에 할 거고 이번 시간에 역함수는 그나마 조금 쉬운 역함수 미분법을 할 텐데 자 만약에 역함수를 구해서 그 역함수가 어떻게? y는 fx 형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 형태 그죠? 양함수 형태 제가 합성함수 미분할 때 설명했던 양함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굳이 역함수 미분법을 몰라도 되죠.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역함수를 구해서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역함수를 이렇게 형태로 구할 수 있으면 역함수 구해서 미분하면 되잖아요. 몰라도 된다는 거죠. 자, 하나 해봅시다. 이거 역함수를 구해서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역함수 구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구한다? y 대신에 x 넣고 x 대신에 y 넣어서 뭘 구한다고요? 저 y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2분의 1x 더하기 얼마? 2분의 1 이렇게. 이게 이 함수의 역함수예요. 역함수. 이렇게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역함수 미분법 몰라도 돼. 왜? 역함수를 구해서 요건 미분하면 되니까 얼마죠?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미분하면 2분의 1 끝. 됩니까? 자, 이것도 할 수 있겠죠? 이거 역함수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y 대신에 x 놓고 x 대신에 y 놓고 좀 복잡한데 그지?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 y-2가
x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y는 x분의 1 더하기 아닌데 제가 뭔가 잘못했죠 지금. 아우 쏘리 실수했네. 다시 이게 넘긴 다음에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y-2가 x-1분의 1이다. 따라서 y는 얼마다? x-1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이게 요 함수의 역함수예요. 역함수. 이거 미분하면 돼요. 미분. 어떻게 미분하죠 이거? 목세 미분법. 기억나죠? 앞 시간 한 거 목세 미분법으로 하면 돼. 따라서 이렇게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일차함수나 유리함수처럼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문제는 미적분2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 몰라도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미적분2에서 시험에 나오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그 함수죠. 이 함수는 역함수를 구하려고 해보면 y는 fx, 양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없는 함수예요. 그럼 이렇게 분명히 역함수가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함수에서 어떻게 역함수를 미분하느냐,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 자, 앞에서 합성함수 미분할 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게 절대 읽을 때 dx분의 dy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dy dx 읽어야 되는데 마치 이게 분수처럼 이런 수식이 성립하더라 얘기했었죠. 매개변수 미분법 마찬가지. 분수가 아니지만 마치 분수처럼 해석해서 이렇게 성립한다는 게 합성함수 미분법과 매개변수 미분법이었어요. 역함수 미분법 마찬가지. 어떻게? dy dx인데 이게 마치 분수로 생각해서 dx dy 분의 1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도함수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식을 뒤집으면 된다는 거죠. 역수를 취하면 된다. 이게 역함수니까. 역수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이 함수를 먼저 역함수를 구해야 역함수 미분을 할 거잖아요. 그죠? 이 함수의 역함수를 먼저 구해봅시다.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역함수? y 대신에 x 넣고 x 대신에 y 넣으면 돼. y는 3 이렇게. 근데 문제는 얘가 y는 fx 형태로 표현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역함수를 구해서 미분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dx dy를 구하는 거죠.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데, 그죠? x가 얘랑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다행히 x가 y에 대한 식만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dy에 x를 미분하고 싶은데 x랑 얘랑 같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dy가 이게 얼마다? 아이고 이게 쓸 필요 없는데. 이 식을 y로 미분한 식이 얼마다? 3y제곱 더하기 1. 끝났네요. dx dy가 이거면 dy dx는 보이나요? 올릴게요. 역수. 얼마? 역수. 분의 1. 끝. 역함수 미분법. 그 첫 번째 역함수 미분법이에요. 이 2가 그 2가 아니고 역함수 미분법 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역함수 미분법 첫 번째 역함수 미분법이에요. dy dx가 dx dy 분의 1이랑 같아.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제가 굳이 역함수 미분법을 몰라도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감이 옵니까? 제가 음함수 미분법 설명했는데 강의까지 찍어서 어떻게? 이거 역함수를 구해요. 그죠? 3승 더하기 y 마이너스 3. 이 식에서 바로 dy dx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식에서. 어떻게 기억나요? 이게 앞에 d dx 이렇게 취해줘서 d dx 취해줘가지고 여기서 합성함수 미분을 쓰는 거잖아요. 음함수 미분법을 쓰면 구할 수 있는데 번거로워요. 번거로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x가 뭔가 y에 대한 식만으로.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함수가 y는 fx잖아요. x랑 y랑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x는 무슨 y에 대한 식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잖아. 따라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dy dx를 직접 구하지 말고 dx dy를 구한 다음에 뒤집으면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수업 시간에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역함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고 좀 더 심화된 형태의 수업도 할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수업 시간에 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